오늘은 농구 속의 과학이라는 주제로 우리 매운맛 커리,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선수가 얼마나 그렇게 평균적으로 많은 득점을 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에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슛, 그쵸? 슛과 패스라고 보면 될 것인데요. 이 슛과 패스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지난 온라인 수업 때 배웠던 탑스핀, 백스핀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여기 나와 있는데요. 바로 백스핀입니다. 네, 백스핀 나와 있죠? 백스핀, 후진 회전. 후졌다는 게 아니라 역방향이라는 거죠. 그 다음 하회전이라고도 말한다. 보통 영어로 이제 스포츠에서는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백스핀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스핀에는 기본적으로 마그누스 효과가 적용되고 마그누스 효과로 인해서 비행기도 뜰 수 있다. 그렇죠? 물론 비행기에 뜨는 원리에는 다른 그런 작용들도 있지만 그렇다는 것을 배웠었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그누스 효과. 그래서 우리 농구에 있어서도 슛과 패스에 있어서 마그누스 효과와 그리고 백보드 또는 지면과의 마찰력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어렵지 않게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플러스 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 매운맛 커리의 정답인데요. 슛의 각도에 대하여도 그 과학적 원리에 대하여 살펴보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영상, 간단한 영상을 볼 텐데요. 매그너스 이펙트라고 쓰여 있죠. 이건 호주의 어떤 대학교에서 실제로 농구공에 백스핀을 걸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실험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내용을 보면요. 물체가 유체 내, 이거 마그너스 효과를 설명한 겁니다. 물체가 유체 내를 회전하면서 유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공기 중이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비행하면 회전체 때문에 유체의 속도가 달라지고 회전하는 물체죠. 회전체 때문에 유체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공기의 흐름이 달라진다. 그렇죠? 이 회전체, 이 물체 때문에 이로 인해 압력 차이가 생긴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압력 차이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래서 내가 회전을 건 방향으로 공이 휘어진다. 이런 차이점은 물체는 직선 경로에서 벗어난다. 이런 차이점으로 이것이 이제 야구의 커브볼이 대표적이고 이걸로 이제 류현진 선수가 아주 많은 돈을 최근에 벌었다고 이제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실험은 호주의 어떤 댐에서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그 실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이 날아가는 걸 보십시오.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올 텐데 공이 이렇게 반대쪽으로 보통 농구공을 패스할 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밀듯이 패스를 하거든요. 반대로가 패스가 아니라 백스핀을 저렇게, 그쵸? 다시 한번 나온 것처럼 백스핀을 주면서 패스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공의 흐름을 보면 공이 이 스핀 준 방향 쪽으로 계속 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백스핀, 마그누스 효과를 저 무거운 농구공도 공기 중에서 받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예겠죠. 우리가 온라인 지난 시간에 마그누스 효과에 대해서 배웠는데 공이 저렇게 공중에 있을 때 휘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내가 예를 들자면 그러면 절대로 안 되지만 아파트에서 아래 있는 뭐 동생이나 뭐 엄마에게 어떤 물건을 주려고 던집니다. 그러면 그 물건이 어떻겠어요? 어느 정도는 마그누스 효과의 영향을 받겠죠. 높으면 높을수록 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직선으로 던진다고 생각했지만 물건이 바깥쪽으로 휠 수 있다는 것. 그죠? 그 작은 스핀의 영향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궁금했죠? 저도 궁금해서 아래 내려봤더니 떨어진 공은 수거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바운드 패스의 안정성에 대하여 이건 좀 마그누스 효과랑 다른 부분인데요. 이게 바로 마찰력이죠. 마찰력.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마찰력에 대하여 설명한 것을 봤을 텐데요. 이 바운드가 되면서 힘이 가해지면 우리 여기 지금 역회전에 대해서만 보도록 할게요. 역회전을 하면서 공의 힘이 이 순간에도 이렇게 가해지면 반대로 바닥은 작용 반작용으로 이렇게 밀어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밀어내는 힘 때문에 공이 앞쪽으로 나간다는 것 우리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아주 열심히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도 아주 잘 이해가 된다고 우리 설문 답변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바운드 패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스핀을 똑같이 농구에서 패스할 때 이렇게 스핀을 주는데 이렇게 해서 역회전이 걸리면 바운드가 된 후에 조금 더 내 쪽으로 튀어오르면서 안정감 있게 그쵸? 낮게 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구 하던 중에 이제 탑스핀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바운드를 해도 좀 짧은 거리에 있다든지 공을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띄우고 싶을 때는 그쵸? 탑스핀을 주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보통은 역회전에 의하여 거리를 계산해서 그쵸? 농구 선수들은 그 역회전이 바운드 된 후에 어떻게 튀어갈 것이라는 것을 보내는 선수도 잘 알고 받는 선수도 잘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한 3분의 나와 상대와의 3분의 2 지점 정도의 공을 바운드에서 받을 수 있게끔 패스를 아주 다정하게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빠른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그래서 안정성이 있어진다. 이 마찰력으로 인해서 볼 수 있고요. 이제 백보드입니다. 백보드가 마찰력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 슛도 마찬가지로 슛도 스핀을 이렇게 탑스핀 이렇게 거는 게 아니라 반대로 걸죠. 공이 이렇게 지나가도록 마치 공이 이렇게 지나가도록 스핀이 걸리면 공이 이제 이쪽으로 해서 쭉 날아오면서 또 스핀이 이렇게 걸려 있죠. 내가 이렇게 옆으로 섰을 때 그렇죠? 반대로 서야 되나? 이렇게 했을 때 스핀을 이렇게 걸면 그쵸? 그러면은 공이 이와 같이 바운드 이렇게 스핀이 걸려 있고 바운드가 되는 순간에 어떤 힘이 가해지겠어요? 이런 힘이 가해지겠죠. 그러면 반대로 이 벽은 이런 힘을 주겠죠.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공에 가해지는 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힘이 되니까 공이 일로 가려다가 이쪽 힘 때문에 이쪽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공이 백보드에 맞은 후에 안정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골밑슛은 다 아마 해본 경험이 있고 우리 이번 도전 99초에서도 해봤을 텐데 뭐 투핸드로 하든지 원핸드로 하든지 간에 그 백보드를 백스핀을 걸어서 맞추면 공이 안정감 있게 각도가 꺾여져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스테판 커리, 매운맛 커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커리를 검색해보면 수많은 종류의 커리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농구 유니폼을 입고 있는 외국인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얼마 전 MVP 발표에서 만장일치로 MVP가 되었고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즈의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어떤 날은 40점 가까이, 이게 농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잘 알 텐데 한 경기에 30점 올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40점도 넘게 올리는데 이 선수는 이 농구의 각도를 그 과학적 원리로 입증된 각도를 실천으로 입증한 사람입니다. 득점 성공을 부르는 각도 50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스테판 커리의 각도를 분석을 했더니 보통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포물선 궤도가 더 높고 길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공률도 이와 같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조금 키가 작은 선수인데 자신의 그 열세를 극복하고 이 과학적 원리를 스스로에게 계속 빠르게 적용을 시켜서
실천을 한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실천력으로 그것을 발휘해보는 그런 힘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각도가 나와 있죠. 이 각도가 높아질수록 성공률이 좋아진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각도마다의 그 림의 넓이, 그쵸? 림이 공을 이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범위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 공이 림 안으로 들어갈 때 위에서 수직으로 떨어져 들어간다면 가장 공간이 넓겠지만 그렇게 슛을 던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주 좋은 설명이 있는데요. 공에 눈이 달려 있다면 림으로 들어가는 순간 공에게 림은 타원으로 보일 것이다. 그래서 각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각도가 좋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사진들을 보며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이제 농구하는 친구들을 보거나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도 보면 실제로 이 슛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낮은 각도로 날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슛의 각도를 높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이 림에 90도로 들어갈 때 공간이 가장 넓지만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각도가 한 50에서 55도 정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쵸? 20도일 때, 그쵸?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들어간다면 30도일 때, 60도일 때, 그다음에 90도일 때 어떨지를 보고 있고요. 90도로 넣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멀리서 90도로 쏘기 위해서는 얼마나 높은 포물선을 그려야 하는지 여러분들도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한 50도에서 55도 정도가 3점슛, 보통 3점슛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잘 넣을 수 있는 각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농구에서의 슛과 패스에 대하여 그 백스핀에 대하여 배워보았는데요. 마그누스 효과와 마찰력 두 가지로 역시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모든 공은 무회전보다는 이제 회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살짝이라도 회전이 걸리게 되어 있는데요. 회전이 걸린 공은 무회전 공보다도 안정성을 기본적으로 가집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마그누스 효과랑도 뭐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무회전 공 뒤에 소용돌이가 생기면서 이 궤적이 들쭉날쭉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구를 함에 있어서도 패스나 슛을 할 때 스핀을 주는데 그 스핀이 백스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슛의 각도에 대하여도 우리 매운맛 커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각도가 높고 백스핀이 있는 공이 성공률이 높다. 각도가 낮고 백스핀이 없는 공보다 성공률이 높다는 것. 그렇죠? 각도가 높게 우리가 슛을 시도하고 그것을 익숙하게 하면 아무래도 농구 슛의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오늘 그것에 대하여 짧은 시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안녕.